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기술주 하락 여파로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불을 붙였는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1986년도인가? 네.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네.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삼재 호황이었을 때였어요. 그럼 3저가 뭡니까? 이제 환율도 낮아야 되는 거고 유가도 낮아야 되는 거고 금리도 낮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산업이 혁신적으로 좀 탄생해야 되는 그럴 때인데 그때는 뭐 사실 그런 건 없었지만 그렇죠. 삼재 호황이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제 PMR 지수라고 그래가지고요, Price to Money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돈하고 유동성하고 GDP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가총액하고 GDP 유동성이나 이렇게 비교하는 레이쇼가 있는데 지금이 한 75고 그때가 한 8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Price to Money Ratio를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무슨 어떤 혁신적인 거 있었냐? 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호황이었죠. 장사가 잘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건설이 잘 됐죠. 그때는 그런 게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AI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나게 뭐 지금 오픈 AI가 투자하는 것만 해도 뭐 한 1,000조 정도 그렇더라고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수가 4,100, 4,200을 찍고 이게 왜 조정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어떤 걸요? 네,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네. 갖다 붙이면 그게 정말 논리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양심을 항상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 우리가 논리 같은 것들이 있고 제가 20, 30년 동안 뭐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등지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그리고 제 일로서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뭐냐? 근데 하나 분명히 좀 이상한 것은 네. 기본적으로 오라클 있잖아요. 오라클이 부채 비율이 한 500% 정도 돼요. 그래서 오라클의 현금 흐름이 좀 나쁘다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네. 오라클의 그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 한국어로 따지면 약간 애매한데 뭐 예를 들어서 파산 위험을 하나의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S&P 500이 밸류에이션이 평균 한 18배 정도 돼요. 네. 과거에는 지금 한 23배 정도 된다. 라는 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사실 너무 많이 빨리 올랐어.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빨리 올랐다라는 거고. 빨리 올라서 위에 높게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좀 팔고 싶어 하거든요. 팔면 또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가 있어요. 한 이틀 전인가?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주의 경고 맞아요. 뭐 이런 거가 떴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의도 가고 경고도 가고 더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400조짜리 회사인데 400조가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경고 딱지를 맞으면요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게 좀 지나야지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그러면 좀 아카데믹하게 수준 높게 얘기해라. 저한테 말씀드리면 네.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좀 너무 솔직한 마음입니다.
좀 너무 많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결론은 절대 지금은 시장의 피크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급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 투자자분들의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4천선이 좀 무너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조금 필요할까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 한 6만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방송을 하고 그렇죠. 일을 하면서 네. 지금은 대응 전략이 없어요. 지금 바이 앤 홀드. 굳이 제가 CLSA의 리포트에 나온 논리를 인용을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PBR이 1.3배 정도 되는데 20년 평균 PR이 1.04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배에서도 조금 내려올 수 지금 1.2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을 따져보면 네. 과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한 110조 정도 됐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150조까지 보는 애널리스트가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멀티플을 갖다가 1.4배나 1.5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의 그로스가 있고 그 성장이 있고 그만큼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네. 요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교과서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4배면 4,600이고 1.5배면 거의 5,000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4,948이에요. 그건 뭐 약간 밸류에이션마다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틀 월요일, 화요일 많이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주변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네. 하면 그러면 투자자께서는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보수적으로 말할게요. 12만 원, 13만 원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볼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야 뭐.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15만 원이고 조금 지나면 뭐 17만 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네. 그래도 12만 원, 13만 원 안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는 가지 않겠어? 지금 D램 가격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찍어드리지는 못하죠. 저도 이제 집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와서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니까. 네. 그러나 기회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장 전반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블 논란 이야기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AI 산업이 버블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버블이다. 1994년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22일인가? 뭐 그때 이제 뭐 네스케이프 처음 나와서 네. 94년에 나와서 99년까지 이 나스닥이 제 숫자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 250% 정도 올랐어요. 2022년 10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챗GPT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3년 됐어요. 그러면 한 2027년 8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정부 정책들이 좀 긴축적이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네. 긴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말이 지나면 12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관두입니다. 관두는 날짜를 카운트가 들어가요. 네. 그럼 파월 의장이 관두면 좋든 싫든 간에 일단은 트럼프 쪽에 뽑힌 인사들이 아마도 큰 확률로 FOMC 의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오.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FOMC는 독립기관이고 정부로부터 영향을 그렇게 받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AI가 버블이다라는 것은 뭐 버블일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버블이 언제 터져요? 언제 터질까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버블이 지금 스몰 버블이에요, 미듬 버블이에요, 빅 버블이에요, 베리 빅 버블이에요, 오. 울트라 빅 버블이에요, 뭐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스몰 버블입니다. 아.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실리콘 모션이라는 아주 좋은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대란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대란이다.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공격적인가 봐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그 사람은 반도체 팬데믹이래요. 팬데믹이요? 네. 그래서 그럴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2026년도 추정치가 둘이 합해서 150조가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섹터별 흐름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시장의 중심 쪽인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AMD가 AI 데이터 센터, PC용 프로세서 판매 증가로 인해서 3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반도체 시장 업황 분위기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AI거든요. 예, 뭐 반도체라기보다도 지금 그 아까 제가 이 말을 좀 잠깐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시장의 흐름이 살짝 꺾인 거 어떤 분은 세게 꺾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살짝 꺾인 것은 사실은 팔란티어하고 AMD의 하락의 이유에도 있는 거예요. 영향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MD 실적이 좋게 나왔고 팔란티어도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뭐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예.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많이 먹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건데 원래 팔란티어가 그런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나오면 그냥 올라갔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포지티브한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확 주식가에 다가가서 주가를 확 올려야 되는데 네. 힘이 붙인 거죠.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보고 이거 AI 다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AI 반도체 중심의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또 언급을 해주신 제약바이오 업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ADC 관련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DC 쪽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ADC가 주목을 받는다라는 네. 것은 바이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다 알고 있고 알테오젠은 오히려 사실은 뭡니까? 지금 신고가 그렇죠. 거의 신고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미리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좀 요거는 적으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DC 이중항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여전히 유명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레디오 파마서티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디오 뭐냐면 방사선 그 의약품이에요. 용어가 어렵네요. 아니야, 방사성. 네. 우리 옛날에 암 걸리면 왜 머리 빠지는 방사성 맞고 그랬잖아요. 옛날. 근데 그 방사성보다는 훨씬 더 암세포를 타겟하는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그러면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뭐 내 친구가 암 걸려가지고 옛날에 뭐 방사성 그거 아주 40년, 40년 전 된 그런 기술 아니냐 맞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방사성 의약품인데 네.
이 레디오 파마소티컬, 소위 말해서 방사성 치료인데 요게 이제 타겟 특이성하고 고강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지금 빅파마들이 이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도 셀비온에 대해서 네. 제가 한번 소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셀비온을 좀 공부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사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왜 ADC하고 라디오 파마소티컬이 대형 제약 업체의 새로운 집착이냐 이런 뉴스도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방사성 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요거 뭐 찾으시려면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먼저 찾으신 다음에 GPT 챗 유료를 보시면 거기서도 좀 공부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반도체부터 제약 바이오까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정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을 제가 두 개씩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종목입니다. 새로운 종목인데 프로티나입니다.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바이오 회사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티나는요. 핵심 기술이 SPID 플랫폼입니다. 요거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I는요,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붙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고속, 대량으로 측정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요, 현미경으로 하나하나를 관찰을 할 때 이 회사는 수천 개를 한 번에 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스피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글로벌한 아주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연구소에 서비스 형태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신약 후보를 발굴해서 나중에 큰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좀 어렵죠. PI 칩, PI 뷰, PI 인사이트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에게 새로운 신약의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470억의 소위 말해서 개발 MOU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AI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AI 신약이죠. 개발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프로티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로 AI 신약의 삼성전자, 반도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폴로업해서 이 회사가 정말로 글로벌 1위 업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 드문 회사를 가끔씩 설명해 드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몇 개월 전에 토모큐브라는 바이오 회사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테오젠,
토모큐브 같은 아주 훌륭한 회사로서 한번 공부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회사니까 꼭 한번 공부하고 투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요거는 사실은 HBM4의 장비를 개발하고 앞으로 이제 블랙웰,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또 개발하는 루빈이라는 AI 액셀러레이터 GPU를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HBM4의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미 반도체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는 HBM3, HBM4에 들어가는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조정이 나온 이유는 SK 하이닉스에서 연말에 11월, 12월에 구입하고자 하는 HBM3와 4용 TC 본더를 1월, 2월로 조금 미룬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에서 HBM4 TC 본더 장비를 기존의 가격보다 한 30에서 4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게만 지금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본의 신가와라는 그런 회사에서 TC 본더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릴레이션십을 보면 과거에 2011년도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와 한미반도체와의 소송전이 있어서 그간 사실은 시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계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15년 지나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S사의 양산 테스트 중이고 TC 본더의 대량 발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와이드한 새로운 제품도 2026년 말 27년도에 또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HBM4, 5의 TC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한미반도체가 좀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내년에 실적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시 매수의 관점으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